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에서 중국 산동성 석도를 오가는 카페리가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운항 횟수가 3회에 그쳐 원활한 물동량 수급을 위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도내 지역 특화 발전 특구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대감에 부풀었던 특구에 대한 조정과 발전 전략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관광객을 상대로 한 렌터카 업체들의 불법 영업에 대해 전주시가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계약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는지, 비용과다 청구는 없었는지 단속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고 아침까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중국교역의 도내 주요 항로인 군산구와 산동성 석도 간의 카페리 물동량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운항 횟수를 수요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임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항에 입항한 카페리에서 중국 여객들이 빠져나오고 컨테이너가 화물차에 실려 내려집니다. 중국 석도간 카페리의 여객은 지난 6년 사이 연평균 2%, 식품, 부자재나 자동차 부품이 주류인 화물은 44% 각각 증가했습니다. 현재 일주일 3차례 운항으로는 물동량 수급에 대처가 어려워 화주들이 인천이나 평택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 대주는 물량만 떠나가는 게 아니고 전체 하주가 갖고 있는 화물 전체를 다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이런 가운데 카페리 선사 측은 내년 8월 운항을 목표로 최대 1,200명 승선과 컨테이너 300개를 선적할 수 있는 2만 톤급 신규 선박을 발주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규 화물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에 따라 주 6회 운항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주 3회 이상 운항하려면 기존 항로의 선사도 새 면허를 받아야 하고 한중해운협의회를 통한 합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이에 앞서서 해양수산부에서 의제로 선택되는 게 관건입니다. 저희 군산시에서도 의제로 선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석도 국제 페리의 운항 증평 문제, 새만금의 한중경협단지 조성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반해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서 돌려받는 인센티브 금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 2만 8천여 세대 가운데 전기와 물 사용량을 5% 이상 줄여 인센티브를 받는 세대는 59%인 1만 7천 세대에 그쳤습니다. 세대당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환급액은 지난 2010년 2만 4천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평균 8,100원이었습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백제 역사 주적 지구를 알리기 위해 통합 마케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두 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유적별로 추진하던 홍보와 행사를 통합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 논산강 고속도로에 대형 조형물과 홍보 간판을 설치하는 한편 다음 달 국제학술대회와 주민 순회 유적 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때 각 시군마다 규제 특례를 받는 지역 특화 발전 특구를 앞다퉈 유치하려고 열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대와 달리 일부 특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은커녕 사업 착수조차 못해 흐지부지 되기도 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56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순창 장료 산업특구. 고추장 민속마을을 통해 지난해만 136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특구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완주 모학 여성 한방특구의 사장은 딴판입니다. 지난 2011년 특구 지정 5년 만에 힘겹게 첩삽을 떴지만 5년이 또 지난 지금은 건물 대신 자풀만 무성합니다. 당초 이 부지에는 힐링센터가 올해까지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한방병원과 한방불임연구소, 한방문화관 건립에 총 856억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될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전망이 어둡습니다. 그쪽에서 의사는 이제 추진 의지는 있는데 자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도내에 지정된 특구는 11개 시군에 모두 16개.
전라북도가 각 특구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진행이 부진한 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라북도 지역특구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어떤 그 국가예산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같은 어떤 그런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부분은 활성화시키고 좀 미흡한 특구는 조금 그 개선 수단을 보완하는 식으로. 전라북도는 또 아직 특구가 없는 군산과 익산, 무주 등 3개 시군의 특화 사업을 발굴토록 지원하는 한편 현재 적용되고 있는 129개의 규제 특례를 추가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김호수 전 부안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35억 원 규모의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김호수 전 군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업체로부터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부안군 공무원 A씨를 구속했습니다. 최근 한옥마을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렌터카 업체들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전주시가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전주시는 렌트카 업체와 고객이 작성한 계약서가 적법한 절차에 따랐는지와 차량 반납 시 차량이 훼손됐다며 부당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시정 조치와 함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와 고발 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익산 지역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간의 조속한 교체 공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매설 연수가 20년 이상 경과된 누수 다발 지역의 노후 상수도관이 307km로 올해는 함열과 왕국면 주현동 등 11곳 7.2km를 교체합니다. 익산 지역 노후 상수도관 교체율은 현재 25%에 불과해 상수도 경영 합리화를 위해 교체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전 소식인데요. 모내기가 한창인 요즘 잡초가 무성한 땅에 그대로 모를 심어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있습니다. 유기농을 넘어서 자연 상태 그대로 재배하는 건데요. 대전 MBC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뜻 봐도 농부 차림이 아닌 사람들이 논바닥에 줄지어 앉아 직접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항기로 손쉽게 모내기한 다른 농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땅에 나무막대로 구멍을 내더니 못자리에서 가져온 모를 정성껏 심습니다. 땅을 갈지 않고 있는 땅에 그대로 모를 심어 벼농사를 짓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마을 농민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시선입니다. 이런 닛이거든? 이런 닛인데 이런 농법 보는 건 못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짓는 안 맞아. 타산적으로는 안 맞아.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된 이 마을에 7년 전 귀농한 이 농민은 일반 농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원래의 맛을 찾기 위해 자연 상태의 농사법을 택했습니다. 핵심은 땅에 인위적인 행위를 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갈거나 거름을 주지 않고 잡초도 벼와 함께 자라게 합니다. 풀을 작물하고 따라서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풀들이 가지는 단지 이제 작물하고 영양분을 경쟁한다는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뿌리에서 다양한 미생물을 키워주고 그다음에 벼가 잡초와 함께 땅속 깊이 뿌리내려 다양한 영양분을 흡수해서 원래의 맛과 향을 찾게 하는 농법입니다. 수확량은 많지 않겠지만 벌써 도시 소비자들의 관심은 폭발적입니다. 서울의 한 직거래 장터 주부 회원들은 참가비까지 내며 농촌에 내려와 농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논밭이랑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은 드는데 저 두 번째 손모내기인데 굉장히 흙을 만지는 거 있어서 기쁘고 뭔가 벌레랑 지금 함께하고 있어서 이제 유기농을 넘어 원시적 자연 재배가 생태계를 살리고 농민과 도시 소비자를 잇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전북현대가 광주FC를 상대로 K리그 연속 무패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전북현대는 어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광주와의 경기에서 접전 끝에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16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전북현대는 8승 8무, 승점 32점을 기록해
포항의 덜미를 잡힌 2위 서울과의 승점 차를 2점으로 벌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추미애 의원이 어제부터 이틀간 전북을 방문해 표심 잡게 나서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휴일인 어제 총선 출마자와 도의원, 도당 관계자들을 만나 총선 이후 지역 상황을 전해 들었고 오늘은 새만금 현지를 찾아 이병국 개발청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오는 8월로 예정된 당대표 경선에는 추미애 송영길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전북 출신 신경민 의원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원에서 지역 주민과 화합을 위한 상설 공연이 펼쳐집니다. 태권도원은 무주 설천 면민들로 구성된 설천 반디예술단이 도약센터 앞 운동장에서 이번 달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에 문화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연은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풍물과 난타, 성악, 통기타, 민요 등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총 16차례 무대에 올려집니다. 도내 해수욕장이 다음 달 일제히 개장합니다. 다음 달 1일에는 부안 모항과 변산, 고창 90호와 동호 등 도내 7개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고 선유도 해수욕장은 주말인 2일에 문을 엽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올해 해수욕장 방문객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35만 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포커스입니다. 10년을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결국 김해공항 활주로 확장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는 그것도 신공항인 만큼 공약을 파기한 것은 아니라고 우기지만 부산권이나 대구, 경북 등 해당 지역들은 또 공약 파기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번 영남권 신공항 파동을 보면서 우리 새만금 공항 건설도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공항 건설 중장기 계획에 새만금 공항 건설이 반영됐고 이제 용역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실제 건설까지는 얼마나 많은 주장과 억측이 발목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무산시킨 주 요인은 극심한 지역 갈등인데도 용역사가 기존 김해공항 활주로 확장으로 선회한 표면적인 이유는 경제성과 향후 조성 비용 등 여러 이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은 양양과 경북 울진 그리고 전남 무안공항의 텅 빈 모습을 집중하며 정치권과 철없는 지방정부가 합작한 예산 낭비 사례라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정권이 한 목소리로 공약했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도 간단히 날아가는 마당에 귀가 얇은 정권이 또 무슨 구실로 새만금 공항 건설을 막았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보다 인구가 몇 배나 많은 영남권 공항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마당에 또 하나의 유령 공항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경쟁 지역의 공격에 우리는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중 경제협력지구에다 막대한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본부 운용, 그리고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등 전북 발전을 위해 공항은 더도 덜도 아닌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레 겁을 낼 필요도 없고 의연하게 용역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펴 공항 건설을 이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상황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 아침 약간 구름 낀 날씨 속에 상쾌하게 한 주를 시작하겠는데요. 본격적인 출근길 앞두고 차량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동해안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상황이었습니다.
익산시 제3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과 기관단체의 투자 협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시설 원위에 이어 과수 분야에도 ICT 첨단 기술을 도입합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유룡 기자입니다. 기술 선도형 강소기업 3개사가 익산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제3 산업단지에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면 장갑과 지붕 자재, 하수 슬러지 탈취제를 생산하는 하영 종합상사와 명진 칼라장판, 청정 소재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 67억 원의 투자와 6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올 상반기 13개 기업과 투자 또는 분양 계약을 체결해 2천억 원의 투자와 720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는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해결과 소득 증대를 위해 시설 원위에 이어 과수 분야에서도 ICT 융복합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과수 시설의 온도, 습도 측정이 어렵고 정확하지 않아 작물 생육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ICT를 접목한 후에는 언제든지 모바일과 PC를 통해 생육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수확 시기를 앞당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순창군이 커피 재배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증포에 커피나무 450그루를 심었습니다. 식재한 커피나무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아라비카 종으로 순창군은 커피나무가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커피를 활용한 먹거리와 체험 등 관광상품화 방안도 검토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24일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전북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대회를 개최하고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여름철을 맞아 한옥마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슬러시 등 매출이 많은 음식음료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합니다. 전주시는 이와 함께 영업장 조리기구 등의 위생관리 상태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과 진열 여부, 영업자와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김제 시립합창단은 모레 김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여름밤의 감성 콘서트를 엽니다. 정읍 시립합창단의 정기 공연이 모레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정효 청소년 국악단은 모레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국악축제를 진행합니다. 동편제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공연도 즐기는 국악 콘서트 다담이 내일 국민민속국악원에서 열립니다. 지역 출신 작가들로 구성된 더 젊은이 마음대로 제목을 다는 전시회를 오늘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선보입니다. 세계 막사발 미술관이 내일부터 8일간 완주 세계 막사발 장작가마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가 내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태초 먹거리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전주 시립금암도서관은 모레 중장년층 직장인을 위한 은퇴 대비 경력 설계 특강을 진행합니다. 장수구는 여름방학 기간 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학생을 오늘부터 신청 접수받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제2회 전주시 청소년 영어 페스티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오늘 전북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고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정읍 29도 등 27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